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 시작합니다. 안수정입니다. 오늘 양시장 조정을 받고 있긴 한데요. 미국 시장이 간밤에 FOMC 회의를 두고서 흔들리는 모습 보여줬는데 그에 비하면 우리 시장 양호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계속해서 나오게 되면서 이런 지수와 그리고 다른 지표들 간의 상관관계가 약간은 맞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분위기도 사뭇 다른데요. 이제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죠. 내일을 대비하는 자세로 시장을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아직 어려우시다고요? 저희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에서 대응 전략 세워보신다면 그래도 편안하게 매매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유튜브를 통해서도 참여 가능합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고요. 방송 보시면서 방송과 관련된 궁금증 남겨주시면 저희가 반영해서 답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번 주 토요일 바로 내일이죠. 언택트 강의는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저희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 함께해 주시는 이정수 위원님, 최재원 위원님이 함께해 주십니다. 서울경제TV 더하기 유튜브 채널에서 진행이 되고요.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아래 전화번호 나가고 있으니까 이쪽으로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또 저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라겠고요. 기타 문의사항 있으신 분들은 1577-7451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 출발합니다. 네, 금요일은 또 최재원의 도전 백전백승으로 1시간 동안 꾸려집니다. 먼저 최재원 위원님 인사부터 드려볼게요.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좀 쉬어가는 것 같다라는 모습인데 위원님은 어떻게 또 판단하고 계신가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좀 급하게 올라왔죠. 하나, 둘, 셋, 넷, 다 7거래일, 8거래일 동안 양봉이었습니다. 쭉 정말 8거래일 동안 쉬지 않고 올라왔기 때문에 뭐 오늘도 사실 조정이라고 보기엔 너무 좀 조정폭이 작고 금요일이라서 좀 쉬어간다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또 FOMC가 있다 보니까 좀 증시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의 눈치를 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냥 딱 단순하게 기술적으로 봤을 때 너무 급격하게 올라왔으니까 잠깐 좀 쉬다가 가겠다. 이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잠깐 쉬어가는 동안 이게 기간 조정이 어느 정도 포함이 되면서 아래로 그렇게 크게 안 내릴 확률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너무 그렇게 포트를 아까 계속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포트를 너무 자주 바꾸려고 하기보다는 상승장에서는 그냥 기존 포트 유지하는 게 오히려 나중에 놓고 보면은 수익률이 그게 더 괜찮을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 좀 내려온다면 기존에 현금 보유하셨던 분들은 좀 여기서 매수를 못 하셨던 분들은 좋은 매수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때 무서워서 현금 보유 하셨다가 사야지 했는데 여기까지 올라 버려가지고 못 사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러신 분들은 이번에 좀 조정을 받거나 횡보를 할 때 매수 기회를 가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 잘 가고 있으니까요. 가지고 있는 종목들의 대응 잘 세워보자라고 말씀해 주셨고 지금 FOMC 회의가 얼마 남지 않으면서 지금 시장의 눈이 다 그쪽으로 쏠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도 지금 파월 의장 약간 매파적으로 분위기가 바뀌었다라고 얘기를 또 하셨고 금리 인상에 대해서 이제는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예측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좀 판단해보면 좋을까요? 일단은 파월 의장은 원래는 완전 비둘기다 네, 뭐 이런 말을 했었죠. 비둘기라는 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냥 계속해서 양적 완화와 돈을 좀 풀면서 좀 경기를 부양해야 되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이 비둘기라고 하고 매파적이라는 거는 반대로 좀 빠른 금리 인상과 테이퍼링을 통해서 좀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된다.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을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을 매파적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원래는 완전 비둘기였어요. 완전 비둘기였고 사실 뭐 파월 의장 자체가 비둘기였다기보다는 이전 대통령인 이 트럼프 대통령의 영향을 받았죠. 이런 좀 완전 제로 금리에서 마이너스 금리 거기에 말도 안 되는 규모의 양적 완화까지. 이거는 사실 파월 의장이 처음에 트럼프가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파월 의장은 약간 반대를 했었어요. 그때로 돌아가 보면 파월 의장은 원래는 그러지 않았는데 이때 트럼프가 자기 입으로 얘기했어요. 안 하면 잘린다 너.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파월 의장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진행을 했는데 이게 경제라는 게
파월 의장도 몰랐던 거예요. 이렇게 될 줄. 그만큼 돈을 풀어도 큰 문제가 없을 줄 몰랐던 겁니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 풀고 보니까 괜찮았던 거고 뭐 사실 인플레이션이 있다고는 하지만 계속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인플레이션은 잠깐인데 이걸 잡자고 금리를 급격하게 올리면은 좀 장기간의 디플레이션, 뭐 일본의 잃어버린 10년 같은 좀 굉장히 경기 침체가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은 굉장히 위험한 카드다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파월 의장이 좀 매파적으로 변했어요. 이거는 계속해서 이 얘기도 말씀을 드렸었죠. 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지율이 좀 많이 낮아졌어요. 40%대를 막 위협받고 있으니까 이제 원래 이제 민주당 텃밭이었던 곳에서 이제 공화당 인사들이 계속해서 뭐 당선이 되고 주지사가 공화당 쪽의 인물이 나오면서 이게 미국 역사상 이게 두 번째인가 처음인가 그럴 거예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 계속해서 미국에서 일어날 만큼 현재 민주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많이 낮다는 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잡기 위해서 좀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인플레이션, 이 단어에 굉장히 민감해요. 물가지수 인플레이션 하면은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날 만큼 굉장히 민감할 텐데 그렇기 때문에 이 파월 의장 같은 경우는 항상 이전에 양적 완화를 할 때부터도 조금 보수적인 편이에요. 트럼프가 풀어라 할 때 너무 많다라고 말을 할 만큼 그러니까 양적 완화를 많이 하는데도 보수적이었고 이거를 급격하게 테이퍼링 하는데도 좀 보수적입니다. 조금 뭐든 템포 조절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사람인 것 같은데 이번에도 역시 테이퍼링의 가속화도 사실은 파월 의장의 의견이라기보다는 청문회에서 그리고 조 바이든 대통령과의 면담 후에 인플레이션 파이터로서 너를 재임명한 거니까 해라라는 약간 어느 정도의 압박이 있었던 것 같아요. 청문회에서도 모든 사람들이 파월 의장한테 다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BBB 정책과 관련해가지고 인플레이션의 우려감 그리고 테이퍼링 가속화와 금리 인상을 좀 빠르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그냥 계속 사실상 뭐 말이 질문이지 다 압박한 거잖아요. 청문회니까 어느 정도 계속해서 압박이 있었기 때문에 파월 의장 같은 경우에는 뭐 당장 대답하기보다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이번 FOMC에서 의견을 논의를 해보겠다 이렇게까지 정리를 하면서 약간의 이제 매파적으로 변했다고는 볼 수 있죠. 다만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뭐 계속해서 공격이 들어올 때 질문이 들어올 때 괜찮다 테이퍼링을 하고 가속화가 되고 나면은 내년에는 물가가 2%대로 떨어질 수 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조건이 총 3개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만 충족이 됐을 뿐 나머지 2개는 아직 충족이 되지 않았을 테니까 아직은 볼만하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조금은 보수적인 모습을 계속해서 보였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또 발표가 될 예정인데 39년 만에 최고치라면서 이렇게 언론들이 또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아마 네. 최악의 인플레이션을 마주할 것이다 이런 예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이 또 걱정이 큰 것 같은데 금리 인상이 거의 확실시 된다면 어떤 전략을 또 세워봐야 될까요? 이제 이게 굉장히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런 일이. 통화 정책이랑 재정 정책을 이렇게 같이 쓰는 시대는 한 번도 없었어요. 지금까지 위기 때마다 썼던 거는 통화 정책이고 이렇게 월스트리트와 메인스트리트에 돈을 동시에 말도 안 되는 규모로 뿌렸던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강한 인플레이션이 일어난 것 같고 이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지난번처럼 그냥 월스트리트에 돈을 많이 뿌렸더니 양적 완화를 많이 했더니 이게 뭐 자산 가격이 증시 올라와가지고 인플레이션이 조금 보이면서 그걸 갑자기 금리를 인상했더니 다시 디플레가 찾아오는 뭐 그런 형태로 갈 것이지 아니면 이번에는 뭐 BBB라고 있잖아요. 조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인데 지금 현재 메인스트리트에도 그러니까 이제 뭐 국민들의 주머니에도 직접 돈이 꽂히는 상황이에요. 현재 네. 그렇게 이제 저는 이제 약간 세계의 트렌드가 사회주의로 가고 있다 이런 말을 자꾸 하는데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은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번에 금리 인상으로 이어진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인플레이션이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생각보다 이렇게 양쪽에 돈을 뿌린 적이 없기 때문에 다들 예상하지 못했던 사태일 거예요. 파월 의장 같은 경우에도 아직까지는 조금 괜찮다고 보고 있는데 월스트리트에서만 테이퍼링을 하면 뭐합니까? 메인스트리트에서는 계속해서 천문학적인 돈이 뿌려지고 있기 때문에 파월 의장도 조금 난감할 것 같고 이제는 누구도 예상할 수가 없다.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정말 순간순간의 대응이 중요한 시장이 올 것 같고요. 이게 막 금리 인상을 한다고 해서 증시가 갑자기 쭉 빠지거나 그러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오히려. 왜냐면 인플레이션이 잡혔다라는 기대감에 증시가 또 웃긴 게 이런 악재가 있어서 이걸 만들면은 이걸 호재로 받아들이고 오르고 뭐 이전 코로나처럼요. 코로나19 쇼크 때처럼. 근데 이게 이번엔 인플레이션이 우려잖아요. 인플레이션 우려를 금리 인상으로 잡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심리 때문에 또다시 증시가 오를 수 있는 정말 증시는 한 치 앞도 알 수 없고 경제도 마찬가지로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테이퍼링에 대해서는 시장이 어느 정도
이제는 충격을 받지 않는 것 네네. 같아요. 이미 가속화가 사실은 어느 정도 결정되었다고 봐야죠. 청문회에서도 이야기가 나왔고 그렇게 비둘기였던 파월 의장이 얘기를 해보겠다라고까지 얘기를 한 거 보면은 이게 조 바이든 대통령의 의지도 좀 강해 보이고요. 테이퍼링의 가속화는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 이거를 뭐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근데도 시장은 생각보다 분위기가 네. 괜찮아요. 나스닥도 좀 미국 증시도 좀 조정을 받나 싶더니 역시 무적의 나스닥, 무적의 미국 증시 어느샌가 다시 올라와가지고 여기서 좀 놀고 있고요. 크게 내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증시는 바닥을 좀 다지더니 테이퍼링 가속화 이야기가 나올 때쯤 해가지고 벌써 조정 부분을 다 회복하고 3,100을 넘으려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이퍼링이 가속화된다고 해서 금리 인상이 된다고 해서 증시가 무조건 내린다. 이렇게는 현재 해석할 수가 없고요. 왜냐하면은 현재 우리는 누구도 겪어보지 못한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가 없습니다. 데이터가 없으니까 예상도 불가능하고 어느 정도의 추론은 가능하겠지만 시장은 항상 그대로 흘러가지만은 않는다. 이 점 생각하시면서 이제는 완벽한 대응의 영역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계속 길게 말씀을 해주셨지만 결국에는 시장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게 답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아마도 좀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일 것 같긴 하지만 다음 주 FOMC 회의 결과를 두고 또 한번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샵 008-2번으로 최재원 보내주시면 노란톡방 안내 저희가 도와드리고요. 여기서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고 계속해서 저희 방송도 시청을 해주시면서 편안하게 시장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요. 오늘 시장에서 또 주목하셨던 테마들로 넘어가 봐야겠죠? 어떤 테마들 가지고 나오셨는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 두 가지 테마 살펴봤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있으시다면 또 유튜브 들어오시면 됩니다. 서울경제TV 검색하시고 지금 실시간 방송 보시면서 두 가지 테마에 대한 질문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질문 드려보고 답변도 들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테마부터 볼게요. 호라이즌 월드, 이 페이스북이 사명을 메타로 바꿨고요. 이 메타버스로 이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호라이즌 월드를 출시하겠다 이런 뉴스들이 들려왔는데 데요. 궁금하기도 하고 기대도 되기도 하고 위원님에게 자세하게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고인가요, 스톱인가요? 고입니다. 고고요. 이유 좀 먼저 들어볼게요. 일단은 메타버스 세계의 트렌드죠. 현재 세계의 트렌드는 메타버스고 이제는 그 누구도 거부할 수는 없을 겁니다. 이거를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잘 없을 것 같고요. 사실 저는 이 메타버스가 현실성이 있나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해서 이제 퀘스천 마크, 그러니까 궁금해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궁금한데 저는 항상 이제 나라들의 움직임, 그 다음에 각 대기업들의 움직임, 이런 돈의 흐름 이런 걸 쫓는 편인데 그런 편에 있어서 메타버스는 이제는 이게 현실화가 될 수 있던 간에 없던 간에 상관없이 2000년도 초반에 테슬라처럼 이미 세계의 트렌드가 그때는 전기차로 갔듯이 이제는 메타버스로 좀 더 빠르게 가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돈의 흐름이 이제는 메타버스 쪽으로 모이게 될 겁니다. 모이게 되는데 그거를 이제 제일 먼저 이제 사명까지 바꿔가면서 내가 하겠다. 이렇게 말을 한 곳이 바로 페이스북이죠. 네. 사명을 메타로까지 바꾸면서 우리는 메타버스의 선두 기업이 되겠다. 이렇게까지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페이스북이 우리 마크 형이 굉장히 억울함이 많아요. 분한 게. 왜냐면은 경쟁사로 애플도 있고 구글도 있는데 현재 구글에서도 견제를 받고 광고 쪽에서 알고리즘이나 이쪽에 대해서 광고 쪽으로 견제를 받고 애플 쪽에서도 어차피 SNS라는 게 결국 모바일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모바일로 네. 많이들 하기 때문에 애플 쪽에서도 그런 쪽 광고나 이런 쪽에 대해서 데이터를 안 주겠다 이렇게 돼버리면서 저는 페이스북은 사실 광고 매출이 엄청나게 많이 차지했는데 네. 그 부분에 있어서 타격을 구글과 애플의 견제 때문에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정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이제 하나의 새로운 플랫폼이 될 메타버스는 우리가 선점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이면서 메타로 변경을 한 거고요. 사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 박수를 쳐주고 싶습니다. 박수를 쳐주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제 페이스북의 창시자 마크 형은 저커버그 형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똑똑한 사람이고 아무 생각 없이 메타버스 하겠다 이렇게 말을 한 게 아닌 정말 앞으로 생각과 계획을 제대로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페이스북이 이제 구 페이스북이죠. 계속 네. 페이스북 하는데 메타의 이런 메타버스 관련된 것들은 저는 잘만 하면은 몇 년 안에
테슬라처럼 오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뭐 저커버그 형이라고 또 얘기하시면서 네네. 일론 머스크처럼 생각을 하시는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현재 굉장히 빠르게 시도를 하고 있고 누구보다도 왜냐하면은 똑같아요. 아마존도 그렇게 원하고 있고 구글도 똑같은 행보를 하고 있는데 페이스북은 너무나도 공격적이에요. 굉장히 사명까지 바꿀 정도라면은 너무나 공격적으로 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억울함이 많기 때문에 조금 더 공격적으로 이제는 올인이라고 봐야죠. 사실 페이스북은 올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뒤가 없기 때문에 조금 더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네.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관련주들의 흐름을 좀 짚어볼까요? 어떤 종목들 보면 좋을까요? 오늘 관련주로는 두 종목 정도가 눈에 띄었는데 뉴플렉스라는 종목이랑 네. 에이트원이라는 종목입니다. 뉴플렉스랑 에이트원이 오늘 이 호라이즌 월드 관련주로 오늘 조금 눈에 띄었고요. 네. 두 종목 다 좀 좋은 상승세 보여줬습니다. 뉴플렉스 같은 경우에는 뭐 기존에도 메타버스 관련주였던 것 같죠. 기존에도 메타버스 관련주였던 것 같은 만큼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이거 네. 딱 봐도 차트가 메타버스 관련주로 오른 것 같은데 현재 거기에 페이스북, 그러니까 메타까지 페이스북까지 엮이면서 조금 더 좋은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너무 쭉쭉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오늘 거래량도 좀 터졌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뉴플렉스 같은 경우는 바로 받기보다는 페이스북이 당장 뭐 호라이즌 월드를 갖고 뭘 하겠다 이런 그냥 발표만 있었을 뿐이지 아직 뭐 정작 나온 게 없기 때문에 조금 조정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번 더 가더라도 이게 단 한 가지의 변수만 빼면요. 내일 갑자기 다시 상한가를 가던가 월요일 날? 네. 오늘만큼의 거래량도 안 터지면서 오늘의 상승분을 더 넘어서면은 그거는 이제 계속해서 가겠다는 의지로 봐야 되고요. 그때 매수하셔도 안 늦습니다. 지금은 굳이 오늘 고점 갱신하면서 거래량도 터졌기 때문에 추후를 좀 봐야 될 것 같고 눌려주면 매수하기는 괜찮다. 페이스북 관련주들, 그러니까 페이스북의 메타버스 사업 쪽 관련주들은 저는 잘만 하면은 진짜 막 10배씩도 오를 수 있는 그런 한때 우리나라가 테슬라 관련주들이 엄청나게 많이 올랐던 것처럼 네. 그렇게 상승할 수 있는 테마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뉴플렉스는 현재 진입하기에는 조금 가격이 부담스럽고 눌려준다면 땡큐하고 조금 중기적인 관점으로는 받아볼 만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네. 그다음에 에이트원이 있습니다. 에이트원 같은 경우는 이제 VR, AR 쪽인데요. VR, AR 쪽으로 엮이면서 오늘 조금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너무 좋아요. 훨씬 좋습니다. 차트가. 매수하기도 크게 부담이 없고 무난하게 고점을 넘을 것 같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당장 넘는다는 게 아니고 이대로 쭉쭉 상한가에 가서 넘는다는 게 아니고 뭐 여기서 움직임이 좀 있겠죠. 횡보도 있을 거고 박스도 있을 건데 어떻게든 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고점을 넘을 확률이 높아 보이는 종목이다. 그리고 오늘 돌파했어요. 오늘 돌파했기 때문에 한 2,050원에서 2,100원까지만 조정을 준다면 좀 강하게 매수를 해볼 만하고 사실 뭐 2,050원에서 2,100원 지금이랑 100원 정도 차이기 때문에 분할로는 모아볼 만한 종목이 아닐까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에이트원 어쨌든 지금 이 호라이즌 월드 같은 경우에도 VR 기기로 활용을 해서 메타버스 세계를 구축하겠다라고 발표가 됐기 때문에 이런 VR 종목들도 언급이 되고 있고요. 뉴플렉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이 지금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좀 조정이 나왔을 때 접근을 하는 게 좋겠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호라이즌 월드 테마는요 계속해서 고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조금만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면 그러면 위원님께서는 계속해서 메타버스에서도 고라고 보시는 걸까요?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메타버스도 고고 특히 호라이즌 월드를 가장 강력하게 좋게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두 번째 테마 가볼게요. 두 번째 테마 음압병실인데요. 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 줄지 않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또 가지고 나오신 것 같은데 고일까요? 스톱일까요? 음압병실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한 단기적으로 한두 번 정도는 더 시세를 줄 것 같아서 단기적으로 고하겠습니다. 네, 단기적으로 고다 했었는데 좀 이야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아까 전에 저희 오늘장 내일장에서도 기자님들이 출연하셔서 병상을 좀 확보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왔었고 한데 지금 왜 단기적으로 고라고 봐야 되는지 조금 설득을 해주실까요? 일단은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 GH 신소재 제가 이거 이야기했을 때 이 종목 여기 어제 있었을 거예요. 이제 한참 전에 이야기를 했죠. 그렇네요, 네. 코로나19 관련주 중에서는 이제 메인으로 봐야 될 테마는 음압병실이다. 코로나19는 뭐 사실 뭐 이제는 진단키트 이런 게 아니라 정작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있으니까
이게 뭐 치명적인 거 아닌 거를 떠나서 일단은 병원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병원은 가야 되니까 병실이 부족하고 뭐 치료용품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원격 진료가 같이 이 테마로 엮이면서 뜨는 거고요. 이 코로나19 테마는 이거 세 개가 이제 메인이다. 계속해서 저는 미리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급등하기 전에. 그때 제가 말을 했을 때 샀으면 이미 몇십 프로 수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제 의견이랑 좀 많이 상충이 되는 게 좀 반대되는 의견인 게 저는 이제 오미크론은 어느 정도 진화가 완료된 형태다. mRNA 바이러스는 원래 백신 만들기가 힘들어요. 계속해서 진화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진화가 완성되는 형태까지는 원래 백신을 만들기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는 정말 증상이 감기보다도 없는 그런 형태의 바이러스로 진화를 하게 될 확률이 높고 자연스럽게 위드 코로나로 갈 거다. 이런 말씀을 한 세 달 전인가 주유소에서 드렸었는데 네. 정말 딱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고 사실 오미크론이 나오면서 오미크론이 델타보다 나중에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미크론이 이제 우세종이 되면 종이라고 말하기도 좀 그런데 우세한 바이러스가 되게 되면은 오미크론을 걸렸다가 아무 증상 없이 나와버리면 더 이상 델타는 걸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걸리지 않을 확률이 높다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위드 코로나로 갈 텐데 그렇게 되면은 점점 이제 오미크론이 퍼지게 되면은 별게 아닌 게 되잖아요. 굳이 병원을 갈 필요가 없어지고. 지금 뭐 재택 치료도 하고 있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는 단계예요. 이제는 단기고 제가 이거를 이야기했을 때는 이제 위드 코로나로 가면서 확진자 수가 갑자기 늘어날 때 오미크론이 나오기 전에 말씀을 드렸던 거고 이게 이 부분이 오미크론이 점점 확산되면서 지금 계속해서 데이터가 나오고 있어요. 오미크론 걸렸지만 거의 한 90%는 무증상. 그리고 치사율 굉장히 낮다, 없다시피 하다 이렇게 계속해서 지금 데이터가 뽑히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제는 내가 걸린 게 오미크론이면은 병원에 갈 필요가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오고 이제는 치료제도 이제 점점 완성 단계에 와 가죠 현재. 네. 머크도 그렇고 화이자도 그렇고 뭐 이런 저런 오늘 또 다른 이제 치료제 관련주들이 올라왔는데 이제는 치료제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아파도 병원을 굳이 이 코로나19를 걸려도 굳이 병원에 가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부터는 한두 번의 시세입니다. 한두 번의 시세고 이거는 이제 지금 저는 위드 코로나를 봐야 된다는 거고 이거는 사실 한참 전에 이야기했던 거기 때문에 네. 이제는 막바지 시세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막바지 시세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뭐 위드 코로나로 가는 과정 안에서 지금 한두 번은 더 보자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근데 굳이 지금 타이밍에 또 그러면 가지고 오신 것도 궁금하거든. 다른 테마들도 있을 텐데 오늘 네. 왜 주목을 하셨을까요? 자랑하려고 가지고 온 것도 좀 있고요. 네네네. 자랑하려고 가지고 왜냐하면 네. 제가 제일 먼저 예언을 한 사실이고 그렇죠. 그대로 네네.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자랑을 하려고 가지고 온 것도 사실이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약간 윗꼬리가 달렸죠. 상승이 급격히 나왔다가 네네. 약간은 조정을 받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이 테마를 가지고 온 이유는 네. 오늘 또 이거 뭐 넥슨GT, NHN복스, 싸이월드 이야기, 메타버스 이야기를 하기가 조금 그래서 왜냐면 앞에 것도 페이스북 관련된 거라지만 메타버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다른 테마를 가지고 올려다 보니까는 오늘 좀 주목을 받았던 이런 음압병실 관련주를 가지고 오게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음압병상 테마는 단기적으로 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GH 신소재 같은 종목도 있고 오텍 같은 종목들도 있거든요. 이런 종목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오늘 좀 긴 꼬리가 달렸죠. 오텍은 뭐 사실 올랐나? 이게 웃긴 게 원래는 이 원방테크도 관련주예요. 보면은 맞아요. 원방테크랑 오텍은 이게 관련주가 맞나? 이렇게 생각될 정도로 못 올랐어요. 이게 왜 이렇게 시세를 못 주고 있는지 모르겠고 GH 신소재가 사실상 대장이 되고 의외로 신성이 뜬금없이 태양광 관련주로 알려져 있던 신성에너지가 같이 관련주로 엮이면서 이렇게 올라오고 있고 참 좀 의아한데 저도 어느 정도 네. 원방테크가 시세를 줄 줄 알았는데 오텍과 원방테크 같은 경우에는 관련주로서 어느 정도의 상승세는 보여주고 있지만 기대한 만큼의 상승세가 나와주지 않고 있어요. 이게 만약에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까지도 좀 강한 양봉을 뽑아주지 못한다면은 두 종목은 이 테마 안에서의 메리트를 잃어버립니다. 이 테마의 종목으로서의 성질을 잃어버린다고 생각을 하시고 안 쳐다보시면 되고요. 근데 계속해서 관종에 넣어두고요. 안 올랐잖아요, 아직. 관심 종목에. 관심 종목에 네, 넣어뒀는데 네, 네. 갑자기 장초에 뭐 갑자기 한 4, 5% 갭이 뜨든 갑자기 강한 모습을 보이면 그거는 추격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이미 GH 신소재랑 뭐 이렇게 관련주들이 어느 정도 급등세를 보여줬기 때문에 그거는 추격 매수를 해도 괜찮은 종목이다. 이 두 종목은 아직 이 테마로 급격한 상승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한 번 정도 양봉을 줄 때는 추격해도 괜찮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GH 신소재가 굉장히 차트가 지금 어렵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거래량이 터지면서 오늘 윗꼬리까지 달렸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은 조심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한 가지 걸 매수 관점으로 보려면은
다음 날 월요일이랑 화요일 날 양봉이 떠주면서 10,000원 위로 올라가주는, 크게 밀리지 않고 다시 10,000원 위로 회복해주는, 밀리더라도 여기 지지받고 올라온 8,700원을 한 8,500원 정도를 이탈하지 않고 이렇게 다시 올라준다면 그때는 매수 관점으로 볼만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전까지는 조금은 조심해야 된다. 오늘은 저항 라인을 돌파했다가 거래량도 터졌다가 밀렸기 때문에 정말 조심해야 되는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고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관심을 가지면서도 대응을 또 확실하게 해야 되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두 가지 테마, 호라이즌 월드는 고, 음압병실은 단기적으로 고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도전 백전백승 또 오늘은 어떤 종목을 소개해 주실지도 너무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포트폴리오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오늘의 도전 종목은 무엇인지 하나씩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일주일에 3개의 종목을 포트에 편입합니다. 종목 매수가에서 5% 수익 달성 시 1승을 챙겨가고요. 제시한 손절가 이탈 시 패로 정합니다. 손절가는 노란 톡방에서 공지하겠고요. 승과 패만 존재하고 무승부는 없습니다. 모든 종목은 2차 매수까지 유예할 수 있고요. 다음 포트폴리오 현황 살펴보시죠. 네, 37전 24승 0패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아스, 이즈미디어, 노랑풍선, 그리고 현대해상 이렇게 승 챙겨갔고요. 코데즈 컴바인 남북경협주죠. 열심히 도전 중입니다. 네, 파라다이스 아시아나항공 올라오고 있는 와중에 오늘은 다소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도전 중이고요. 큐브엔터, 팜스토리, 세원도 승 금방 챙겨갔습니다. 네, 삼성전자, 텔레칩스, NFC, MPK 승 챙겨간 종목들 확인하실 수 있고요. 폴라릭스웍스, 아지네스텍, 나노, 카카오뱅크 좋은 종목들 승 금방 챙겨갔습니다. HK 이노에 저희가 계속 AS 도와드리고 있고요. 유로, 에이테크 솔루션, 위지트, YJM 게임즈 승 챙겨간 종목들이고요. 팜스토리 한 번 더 도전 중입니다. 승 기다리고 있고요. 금호 HT, BK타스 승 챙겨갔었고 정치 테마주도 있고요. 저희 NFC도 한 번 더 도전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2차 도전 중이고 승 챙겨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형주들의 흐름 보이시죠? SK 바이오사이언스 하루 만에 승 챙겨갔었고 CJ ENM도 과대낙폭 구간에서 승 챙겨갔습니다. SK 하이닉스도 반도체주 급등 나오면서 승 챙겨갔고요. 아난티, 남북경협주 또 하나 더 들어가 있죠. 네, 현대해상 같은 경우는 매수가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아직 매수가까지 조정이 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런 상태고요. 노랑풍선은 어제 이번 주에 또 편입이 됐었죠. 한 번 더 조전 중인 종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37전 24승 기록하고 있고요. 100점에서 오늘의 종목 확인하겠습니다. 네, 오늘 종목은요, HMM입니다. 단계적 매각 가능성, 단기 반등 자리 이렇게 적어주셨네요. 네, 오늘의 도전 종목 HMM을 굉장히 오랜만에 또 언급을 하는 것 같습니다. 매수가만 동시효과 구간 전에 좀 들어볼까요? 매수가는 27,350원 하겠습니다. 시장가로 긁으시면 딱 그 가격인 것 같아요. 지금 위톡가니까. 네, 27,350원 현재가를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또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종목 리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어떤 걸 해보면 좋을까요? 리뷰라고 할 게 없다고 이제 매일 얘기하는데 네. 오늘은 그러니까 짧게 지지 라인을 어떻게 지키고 있는지를 좀 보면서 넘어가도록 해볼게요. 네. 일단은 코데즈 컴바인이 있죠. 이제 아난티와 함께 남북 경협주인데 현재 다 두 종목 다 보시면은 지지 라인 위로 올라와서 이것도 옛날부터 그어놓은 선이니까 위로 올라와서 잘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조만간에 남북 경협 관련된 호재 한 번만 있으면은 경협주는 또 오를 때 시원시원한 모습 많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금방 승 챙겨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 NFC 같은 경우도 바닥권에서 계속해서 횡보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종목이 단기적으로 5%를 좀 안전하게 가져가기에는 참 좋은 종목이에요. 위로 엄청난 급등을 기대하기보다는 계속해서 박스 안에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 박스 안에서 중단선의 지지라인을 지켜줄 시는 위로 5% 정도는 무난하게 나와주니까 NFC 역시도 조만간 승 챙겨갈 것 같습니다. 특히 목표가 근처까지 왔다가 못 챙겨가서 조금 아쉬웠던 모습인데 금방 다시 올라서 챙겨갈 것 같고요. 그다음에 웅진 싱크빅 같은 경우에는 웅진이 조금 더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거 종목을 좀 잘못 골랐나 웅진으로 할 거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웅진 가면은 싱크빅도 당연히 따라서 올라갈 겁니다. 최근에 이제 윤석열 후보 관련주들이 조금 탄력을 받고 있죠. 이렇게 워낙 테마가 크고 종목이 많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순환매가 돌아서 상승해서 승 챙겨갈 것 같고 동국제강은 조금 많이들 기다리실 것 같아요. 동국제강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증시 흐름에 코스피 차트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기 때문에 네. 저는 코스피 3,100 넘어갈 거로 보고 있기 때문에 뭐 마찬가지로 올라오면서 승 금방 챙겨줄 거라고 보고 있고 네. 팜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조금 고생을 시켰는데 결국엔 지지라인 잘 밟아주면서 거래량 좀 나와주고 그러네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올라갈 때 또 시원시원하죠. 그렇기 네. 때문에 다음 주 정도면은 한번 장대 양봉 하나 나와주고 두 번 나와주면은 한 번에 가져가는 거고 그게 아니라면은 한 번 나왔다가 쉬었다가 다시 가져가면서 뭐 다음 주나 늦으면 다다음 주 초까지는 승 챙겨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뭐 HK 이노ue 같은 경우에는 페이크라고 말씀드렸고 다시 지지라인 위로 올라오면서 내려오지 않고 여기까지 내려오면은 여기서 매도한 물량 다시 매수해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올라가더니 내려오질 않습니다. 그냥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보내주도록 하겠고 그다음에 이제 고생을 많이 시켰던 이 파라다이스와 아시아나항공, 위드코로나 관련주. 저는 이제 만약에 포트를 다음부터도 계속 고르라면 계속해서 위드코로나를 고를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이제 때가 온 건가요? 네, 이제 때가 왔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이렇게 테마를 미리 이렇게 좀 자신 있게 얘기를 하면은 한 2, 3주 안에 큰 상승이 나오기 때문에 위드 코로나는 계속해서 지금부터는 모아봐도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제가 노랑풍선 역시도 편입을 시켰죠. 네, 노랑풍선 근데 오늘 조정 좀 나와서 좀 아쉬웠었어요. 네. 근데 이 정도 조정이야 뭐 조정을 받았다고 말하기도 좀 애매하고 그래요? 네, 좀 내려왔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는 기다리시면 올라올 거고 사실 오늘도 위드 코로나 관련주를 가지고 올까 하다가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서 그러면 포트에 위드 코로나 관련주만 4개가 되기 때문에 네. 이거는 너무 조금 네. 편법을 쓰는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조금 찾아보다가 HMM을 찾게 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뭐 도전하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도 리뷰를 해주셨는데요. 모든 종목들이 안전하게 가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내용 샵 0082번으로 최재원 보내주시면 노란톡방 안내 도와드릴 거고요. 여기에서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HMM에 대한 이야기 좀 나눠볼게요. 단계적 매각 가능성 그리고 단기 반등 자리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나씩 좀 이야기들을 해볼까요? 일단은 HMM 같은 경우는 네. 작년에 제일 핫했던 종목이 뭐냐 하면은 맞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흠슬라죠, 흠슬라. 흠슬라가 있죠. 네. 바로 정말 보면 차트가 12,500원, 2,000원부터 51,000원까지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이게 아무래도 이제 양적 완화를 크게 하면서 이제 수요가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 공급이 좀 필요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해상 물류 관련주들이 뭐 그런 지수가 있더라고요. 그것도 그게 막 계속해서 최고치를 매주 갱신하면서 우리 흠슬라도 매주 고가를 갱신하는 그런 좋은 모습을 보였었는데 정말 많이 오른 만큼 조정 역시도 가팔았어요. 이거 막 제가 기억하기로는 막 10만 원 간다, 막 20만 원 간다 얘기가 있어가지고 여기 고점에서도 매수하신 분들이 좀 있을 것 같고 아니면은 매수를 잘 하셨으나 고점에서 못 팔고 10만 원 기다리시다가 못 파신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이제 HMM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좀 단기적인 반등 자리에 왔다. 마냥 빠지는 종목은 없고 뭐 CJ ENM도 보여드렸듯이 이제 빠지는 도중에도 반등 자리는 있고요. 반등 자리에서는 분명히 강한 반등이 한 번은 나오기 마련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뭐 상승 관점이다 이거는 아니에요. 이게 막 고점을 뚫고 정말 흠슬라 해서 10만 원을 갈 거다 이게 아니고 단기적으로는 반등이 나와줄 만한 자리이고 반등이 나왔을 때 강한 돌파까지 이루어진다면은 고점을 노려볼 만하겠죠. 다만 그 시작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자리에는 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고 이슈를 찾아보니까 뭐 분할 매각 가능성 뭐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어느 정도 호재로 작용하니까 여기서 지지를 받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 차트만 먼저 보고 찾았기 때문에 네. 차트상으로 이 단기적인 지지 라인 박스의 하단을 다시 올라와서 잘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강한 반등 기대해볼 만하다. 5% 정도는 무난하게 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은 HMM 구흠슬라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 뭐 워낙 시총이 큰 종목이기도 하고 진짜 작년에 굉장히 많은 주목을 받았던 종목이기 때문에 아마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에게도 반가운 소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5% 수익을 내게 되면 승을 챙겨가는 종목인데요. 사실 지금 차트를 봤을 때 워낙 HM이 급격하게 상승하긴 했지만 비슷한 종목들이 많거든요. 이렇게 올 초까지 이렇게 상승이 굉장히 가팔랐다가 조정을 받으면서 지금 요 며칠 사이에 지수가 회복되면서 다시 좀 반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 대부분의 이제 대형주들을 그러면 그 정도까지는 기대를 해봐도 좋겠는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뭐 일단 대형주도 대형주 나름인데 지수에 민감한 대형주들이 좀 있어요. 뭐 반도체가 특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은 당연히 뭐 말씀드렸다시피 코스피가 올라가면은 어느 정도 반등세를 보여줄 수 있고요. 다만 굳이 지수에 민감한 종목들이 아니더라도
이런 조정 장세의 지수를 따라서 흘렀던 종목들. 이 차트상에서의 기준이 굉장히 중요해요. 차트상에서의 기준상 이탈하지 않았던 종목들은 어느 정도 회복세를 계속해서 이어갈 겁니다. 그게 대형주든 아니든 모든 종목들이 그럴 거기 때문에 제가 항상 종목 함부로 교체하지 말아라. 이렇게 네. 조정 후에 나오는 강한 상승장에서 종목 함부로 교체했다가 오늘 손절하고 올라가는 테마 샀더니 내일은 내가 가졌던 종목이 원래 가졌던 종목이 오르는 맞아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게 상승장이기 때문에 기존에 조정을 좀 받았더라도 크게 이탈만 하지 않았으면 이렇게 흠슬라처럼 지지라인을 다시 좀 지켜주고 있다면 지수의 반등세와 함께 반등세는 충분히 다 기대해 볼 만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도전 종목 HMM인데요. 여러분들도 승 챙겨갈 수 있기를 응원해 주시고요. 또 포트에 담으실 분들은요. 함께 해주시면서 상승도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최재원 이렇게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방 안내 도와드릴 건데요. 자세한 가격 전략 또 실시간 대응 전략 여기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노란톡방 도움 필요하신 분들 꼭 들어오셔서 함께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마감 예상 체결지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지수부터 보겠습니다. 0.59% 하락을 하고 있고요. 3011.71포인트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로 8거래일 만에 하락세 보여지고 있고요. 분봉상의 흐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 초반에 상당히 약한 모습 보였는데요. 그래도 조금씩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코스피 지수입니다. 3011포인트, 3000포인트가 넘어서면서 그래도 안정적인 횡보세 좀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수급 상황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들이 1,237억 원 매수 우위 보여주고요. 기관이 1,353억 원 매수해주는데 외국인의 매도가 오늘 나타납니다. 2,872억 원 매도 우위 보여지고 있는 코스피 시장입니다.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 1위부터 5위까지 확인해 보시죠. 전반적으로 좀 부진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1.53% 하락이고요. SK하이닉스도 2.43% 하락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이버도 1.25% 조정 나오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31%, 삼성전자 우선주가 강보합권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죠. 6위부터 10위 확인해 보시죠. 네, 혼조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이버 따라서 역시 카카오도 0.82% 조정 나오면서 12만 1,5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LG화학도 1% 이상의 조정, 삼성 SDI가 0.28%로 강한 흐름 보여주고 현대차, 기아, 자동차 종목들도 좋습니다. 특히 기아가 1.43%의 상승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음 코스닥 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 1%의 하락세 보여지고 있고요. 1012.67포인트고요. 그래도 1000포인트 안정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4거래일 만에 하락세고요. 분봉상의 흐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장 초반에 그래도 강한 흐름 보여줬었습니다. 하지만 장중에 오히려 조정을 받는 모습, 코스피와는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1010.2포인트가 오늘의 저점인데 그 저점 가운데서도 살짝 반등이 나오면서 1012포인트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죠. 다음은 수급 상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들이 6,176억 원, 6,167억 원 매수해주고 있는 가운데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도세 나옵니다. 기관이 3,037억 원, 외국인이 2,973억 원 매도 우위, 쌍끌이 매도세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 1위부터 5위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2위까지 모두 하락하는 움직임 나오니까요. 코스닥 시장 다소 부진하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1.43%의 하락세, 에코프로비엠 그리고 2차전지주들도 오늘 4% 이상의 하락세가 나옵니다. LNF도 4.44%의 조정이 나오고요. 에코프로비엠은 4.70%. 펄어비스와 카카오게임즈 같은 게임주들도 하락세가 나옵니다. 5.79% 하락하는 펄어비스, 카카오게임즈는 3.70% 하락합니다. 6위부터 10위 확인해 보시죠. 네, 혼조세가 나타나고 있네요. 지금 SK머티리얼즈와 알테오젠이 보합권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고요. 다소 약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 시장입니다. 위메이드 역시 게임주들의 조정 나오면서 오늘 3.43%의 조정이 나오고요. 계속해서 변동성 있는 장세가 이어지고 있죠. 셀트리온 제약은 약보합권 정도에서 머무르고 있고요. HLB가 2% 정도의 조정이 나옵니다. 36,750원에 거래되고 있고 알테오젠도 보합권입니다. 대부분 코스닥 종목들이 다소 부진한 모습 보여주고 있네요.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네,
네, 오늘 시장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번 주는 사실 상승장이 뚜렷하게 나타났었다가 오늘 하루 조정받는 모습 보였기 때문에 그래도 이렇게 마음이 크게 힘들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위원님 오늘 장 어떻게 분석하셨을지 한 번 더 좀 들어볼게요. 네, 뭐 계속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코스피는 3,100을 넘으러 갈 거고요. 네, 그러기 전에 너무 8거래일 정도 급격하게 올라왔으니까 아래로 쉴지 기간을 두고 쉴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일단은 잠깐 쉬어가자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잠깐 쉬어가자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될 것 같고 크게 조정을 받는다면 받는다 하더라도 저는 사실 2,960선 여기 한 2,960선을 크게 이탈하지 않고 사실 뭐 80선을 깰까도 좀 의문스러운데 크게 이탈하지 않고 횡보하다가 올라갈 것 같기 때문에 무난하게 그냥 증시에는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요즘 뭐 크게 대응이랄 게 필요 없는 장이죠. 네. 너무나 편안하게 다 순환매가 돌아가면서 올라주고 있기 때문에 좀 편안하게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이 3,100까지 올라오면서 난 종목 교체를 안 했는데 기다렸다가 익절권까지 왔거나 평단까지 와서 탈출을 했다 하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3,100을 기준으로 해서 수급의 흐름이 확 바뀔 수 있어요. 어떤 주도 테마가 갑자기 생겨나면서 그 주도 테마들만 수급이 몰리면서 그 친구들이 시장을 이끌어가는 그런 형태의 좀 시장의 흐름이 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수급의 흐름이라고 하죠. 네. 수급의 흐름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3,100부터는 시장을 조금 제대로 분석을 해야 되지만 좀 제대로 대응을 해야 되지만 그 전까지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다 올라오는 시장이기 때문에 아무 대응 없이 걱정할 것도 없고 그냥 편안하게 뭐 다음 주에 있을 FOMC 정도만 살짝 우려를 하면서 기다리면 되겠다. 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시장에 수급이 쏠리게 된다면 3,100 이상이 된다면 그 다음에 주도할 만한 업종이 뭘지 또 궁금해지거든요. 네. 어떤 쪽으로 좀 예상을 하시나요? 저는 제약바이오를 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제약바이오, 네네. 알겠습니다. 사실 요즘에는 주도주가 없다라고 시장에서 얘기가 나올 정도로 순환매가 계속 돌아주고 있는데요. 그럼 투자 전략 그냥 가만히 기다려보면 될까요? 아니면 네. 이럴 때 어떤 관심 있는 종목이라도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보면 좋을까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바닥에서부터 말씀을 드렸어요. 상승장이 올 거고 강한 상승이 올 거고 강한 반등이라고 하죠. 조정을 받을 때니까 강한 반등이 올 건데 그 초반에 반도체주, 대형주들은 추가 매수를 바닥에서 하셔라 이런 말씀을 드렸었고 올라올 때 추가 매수 안 하셨더라도 현금이 없으시더라도 종목을 함부로 교체하지 마셔라. 지금 뭐 게임주들 끝자락 와 있는데 그거 지금 사셨다가 대형주들 올라갈 때는 그 친구들이 수급을 못 받을 확률이 있다. 조정을 어느 정도 받을 확률이 있으니까 그냥 상승장 올 거니까 물려있는 종목들이 기준만 안 깼으면 그냥 가만히 계셔라. 이런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 기준이 되는 자리를 3,100이다. 이전부터 한 2주, 3주 전부터 계속해서 그 전부터죠 사실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상승장이 강한 반등장이 올 거고 올 때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하고 나머지는 순환매가 돌 거니 기존에 좀 흘렀던 종목들, 지수 때문에 흘렀던 종목들이 다 회복을 하면서 순환매가 돌 테니까 굳이 공격적으로 종목 교체하는 게 안 하는 이만 못할 수 있다. 계속해서 경고해드렸었고 그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주도 테마가 나올 수가 없어요. 전반적으로 내렸던 종목들이 너도 나도 회복을 하려면 수급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돌아가면서 목 말랐던 걸 한 입씩 물을 마시면서 목을 축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거고요. 본격적으로 3,100 위로 올라왔을 때는 아마도 주도 테마가 잡히면서 시장이 흘러갈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시장에 대해서는 계속 이렇게 좀 말씀을 해주고 계시고요. 지금은 어쨌든 상승장이 당분간은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FOMC 회의 이후에도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계속 시장 주목하면서 대응하는 게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게임주 같은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게임주가 지금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로 봤을 때는 다소 좀 부진한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 종목들이 있는데 또 크래프톤이나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상승하는 게임주들도 있거든요. 이 종목군 안에서도 변별력이 좀 생기다 보니까 사실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거든요. 위원님께서는 여전히 위메이드나 좀 더 강한 쪽을 보시는 걸까요? 네, 저는 메타버스랑 관련이 있는 종목들을 위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굳이 뭐 다른 걸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시장이 이미 뭐 말을 해주잖아요. 돈이 다 메타버스로 쏠리는 와중에 나는 굳이 메타버스 안에 뭐 이렇게 생각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기존에 뭐 이제 뭐 스팀 뭐 이런 기존 게임 회사들이 메타버스를 잘 이해를 못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아니면 스팀 같은 경우에는 뺏길까봐 자기의 이런 밥그릇을 뺏길까봐 뭐 그런 경우도 있는데 해외에는 국내 같은 경우에는
국내 게임 회사들 저는 진짜 대단하다고 저번에도 말을 했었는데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에서는 안 되거든요. 그게 네. 그런 형태의 게임이 안 되는데 해외로 진출을 빠르게 하면서 거기 안에서도 굉장히 많은 이용자들 모집을 하고 그 안에서도 굉장히 좀 중요한 자리를 차지해 나가면서 우리나라 게임 회사들은 메타버스 시장에서 앞으로 좀 메타버스로 전환하는 이 게임 시장에서 정말 빠르게 발전하고 선두주자로 나서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위메이드 같은 종목은 회사는 우리나라에서만 선두주자인 게 아니고 세계에서 선두주자예요. 메타버스 관련해서 세계적으로 봤을 때 선두주자이기 때문에 저는 계속해서 지금부터 두세 배가 더 올라도 이상할 게 없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는 거고 다만 급격하게 올랐어요. 차트를 보면은 정말 네. 급격하게 올랐고 그만큼 좋았던 거겠죠. 급격하게 올랐던 만큼 항상 지지라인 확인하면서 지지라인 때마다 매수를 하는 게 좋고 이게 추격 매수 하다가는 워낙 고점이기 때문에 뭐 흠슬라도 조정을 받을 때 이렇게 강하게 받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조정 확률이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매수 타이밍을 좀 잘 고려해봐야 될 것 같고 내려올 때마다 좋은 지지라인일 때 받아보는 거는 굉장히 좋게 생각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주 시장 마감을 하면서 위원님께 여러 가지 질문을 드렸는데요. 위원님 드디어 내일입니다. 또 언택트 강연을 준비를 해주시잖아요. 네. 어떤 이야기 해주실지 굉장히 궁금해지기도 하고 기대도 되는데 어떤 내용 알려주실 건가요? 힌트 좀 알려주세요. 일단은 저는 항상 강연을 여러 번 했어요. 강연회를 굉장히 네. 여러 번 했는데 뭐 그때마다 이제 여러분들은 잘 안 보셨을 수 있는데 찍으면서도 굉장히 찬사를 많이 받았습니다. 저는 뻔한 얘기를 잘 안 해요. 강연회에서 뻔한 얘기 뭐 내가 뭐 이 종목 샀는데 이 종목 잘 올랐다 이런 얘기를 할 게 아니고요. 좀 전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주식을 매매하는 데 있어서 이런 투자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갖춰야 될 멘탈, 알아야 될 지식, 뭐 이런 것들 좀 나아가야 될 방향성 이런 것들을 보통 강연에서 많이 제시를 해드려요. 그리고 메타버스 이전에 강연했을 때도 주도는 NFT가 될 거다라고 그때도 말씀을 드렸었고 그만큼 제가 강연회를 준비를 하고 제대로 된 이야기를 할 때는 정말 중요한 이야기들 여러분들이 들어서는 절대 손해볼 일이 없는 그런 일들이 많아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번 강의 핵심은 왜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이 많은 주식 인구 중에 이게 우리나라 주식 인구 중에 주식을 매매해서 네. 마이너스만 안 나면 상위 1%라고 해요. 마이너스만 안 나면 상위 1%라고 하는데 이 많은 주식 인구, 이 많은 전문가들이 있는데 왜 마이너스만 안 나면 상위 1%일까? 그 상위 네. 1%의 조건과 그다음에 우리나라 이제 증시, 현물이라고 하죠. 선물 시장이 레버리지가 없는 상품의 특징과 대응해야 될 방법,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내가 무슨 상품을 매매하고 있는지 이 상품이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 공략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게임도 공략법이 있듯이 이런 증시도 분명히 공략법이 있으니까 그런 공략법에 대해서 조금 어느 정도 조언을 드릴 거고요. 주식 왜 하십니까? 돈 벌려고 하시죠. 돈을 얼마나 벌고 싶은지 현재 급여만 받아가지고 집을 못 산다 이런 굉장히 이게 많은 국민들의 네. 고민거리이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공격적으로 투자를 해야 집을 살 수 있는 투자를 할 수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까지 어느 정도 조언을 드리려고 하니까 네. 전반적인 계좌 관리, 포트 관리, 투자에 관련된 철학, 방법 등에 대해서 공략법에 대해서 조금 강의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네, 갑자기 집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이거를 말씀해 주시니까 제 눈도 반짝였던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1%만 수익을 내도 상위 1%라고 합니다. 어떤 특징들이 있을지 그리고 왜 우리가 주식 투자를 잘 해야 되는지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서울경제TV 더하기 유튜브 채널에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아래 전화번호 나가고 있는데요. 전화 주시면 또 저희가 안내를 해드립니다. 저희 최재원 위원님도 그렇고요. 마감이 60분의 승부 함께 해주신 이정수 위원님도 내일 함께 해주시니까요. 샵 0082번으로 최재원 이렇게 보내주시면 노란 톡방 들어오셔서 도전 백전백승 함께 하실 수 있고 강연에도 안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위원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 민경철 전문위원님 오늘장 내일장 내일의 붐에서 또 활동을 해주고 계시죠. 무료 온라인 방송도 해주실 예정입니다. 잠시 후에 서울경제TV 더하기에서 진행이 되니까요. 이 부분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도 유튜브 채널 들어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금요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고요. 혹시라도 문의사항 있으신 분들은 1577-7451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